한국공군사관학교 59기 졸업생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2명의 생도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훤칠하고 의지가 강해 보이는 이준혁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카리스마가 눈빛에서 번뜩이는 박소영이었습니다. 준혁은 어려서부터 하늘을 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민항기 조종사였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비행에 대한 열정을 키웠죠.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전투비행사가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체력 단련에 매진했고, 비행이론 공부에도 남다른 집중력을 보였어요. 반면 소영은 공군 역사상 최초로 여성 생도로 입학한 선구자 중 하나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군대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신념을 품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단순히 졸업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공군 최초의 여성 장성이 되어 후배 여성 군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이등생도 시절 전술학 수업에서였습니다. 소영이 발표한 현대 공중전에서의 전자전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가 교관들의 극찬을 받았을 때였죠. 수업이 끝난 후 준혁은 호기심을 느끼고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분석이었어요. 특히 적 레이더 무력화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었는데 혹시 같이 스터디할 수 있을까요? 소영은 처음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남성 동기들이 접근할 때면 대부분 호기심이나 가벼운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준혁의 진지한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난으로 하는 건 싫어해요. 정말 진지하게 할 거죠? 당연합니다. 저도 최고의 전투 비행사가 되고 싶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사관학교 4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함께 밤늦도록 전술을 연구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가며 성장해 나갔죠. 준혁은 소영의 치밀한 분석력과 논리적 사고를 배웠고, 소영은 준혁의 과감한 실행력과 직관적 판단력을 익혔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동기를 넘어서기 시작한 건 3등생도가 되어서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야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소영 씨, 우리 졸업하고 나서도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이세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 말이에요. 군인의 길은 외로울 텐데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있다면. 소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준혁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성 군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앞날을 생각하면 감정에 휘둘릴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준혁 씨, 저는 군인이 되면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사적인 감정보다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로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끼리 말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꿈과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들은 결국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죠. 졸업 후 준혁은 제19전 투비행단에 배치되어 F-16 팔콘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조국의 영공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나날이었어요. 소영은 공군본부 작전참모부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여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빠른 속도로 진급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며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만났습니다. 서로의 근무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꿈을 키워나갔죠. 소영아, 오늘 첫 솔로 비행을 했어. 정말 짜릿하더라. 축하해. 나도 오늘 첫 브리핑을 했는데 참모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줬어.
서로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격려하는 것이 두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각각 중위로 진급한 후에 이뤄졌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동기들이 모두 참석한 성대한 결혼식이었어요. 신부인 소영이 예복을 입고 등장했을 때 참석자들은 모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팀입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자랑스러운 부부가 되겠습니다. 준혁의 서약에 소영도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신혼 초기는 행복했습니다. 준혁은 전투비행사로서 실력을 인정받아가고 있었고, 소영은 공군 최초의 여성 영관장교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아들 민준이가 태어난 건 결혼 3년 후였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를 품에 안은 두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에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어. 소영의 말에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민준이는 부모의 기대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예의를 중시하고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죠. 아버지는 전투비행사로서의 긍지를 자주 이야기해줬고, 어머니는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품성에 대해 가르쳐줬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하늘에서 나쁜 사람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야. 와, 아빠 정말 멋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민준이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을 때도 군인의 자녀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거든요. 가끔은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이 부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이는 부모를 존경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상상하며 자랑스러워했고, 어머니가 점점 높은 계급장을 달게 되는 것을 보며 뿌듯해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소영은 정말로 공군 최초의 여성 준장이 되었고, 이후 소장을 거쳐 사단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녀의 승진 소식은 군 전체에 화제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어요. 준혁 역시 베테랑 전투비행사로서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부부는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며 이상적인 군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이도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랐고, 언젠가는 자신도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어요. 민준아, 너도 나중에 공군에 오면 좋겠구나. 소영의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막연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부모처럼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운명은 이 가족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려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고등학교 3학년 봄학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준혁은 새벽부터 전투비행 훈련을 위해 기지로 향했어요. F-16 팔콘의 엔진 소리가 활주로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훈련은 적어도 침투 작전입니다. 적 레이더망을 피해 목표물에 접근하는 시나리오로 진행할 예정이니 각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룸에서 훈련 지휘관의 설명을 들으며 준혁은 언제나처럼 집중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비행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감도 충분했어요. 동료 조종사들과 마지막 점검을 마친 후 그는 자신의 전투기로 향했습니다. 준혁아, 오늘 조심해.
기상 상황이 좀 불안정해 보이는데. 동료 조종사 김소령의 말에 준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 정도 날씨야 뭐. 오히려 실전과 비슷한 조건이라서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준혁이 동료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은 편대를 이끌며 지정된 고도로 상승했어요. 하늘은 구름이 많았지만 비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20분간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침투 구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한 거죠. 구름층이 두꺼워지면서 시야가 급격히 나빠졌고 예상치 못한 난기류까지 발생했습니다. 편대장, 기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훈련 중단을 건의합니다. 후배 조종사의 무전이 들려왔지만 준혁은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테랑으로서의 자신감과 실전에서는 이런 악조건에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어요. 현재 상황으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각자 간격을 넓히고 고도 유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기 쉬운 상황이 되었고 레이더상에서도 지형짐을 파악이 어려워졌어요. 준혁은 계기 비행에 의존하며 임무를 계속 수행하려 했습니다. 오전 11시 4분경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저고도에서 급속 기동을 하던 준혁의 전투기가 산악지형과 충돌한 것입니다. 구름으로 인한 시야 차단과 복잡한 지형,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겹치면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였어요. 편대장 응답하십시오. 동료 조종사들의 급박한 무전이 허공에 메아리 쳤지만 준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지 관제탑에서는 즉시 수색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헬기 편대가 사고 추정 지역으로 급파되었고 지상 구조팀도 동원되었어요. 하지만 산악 지형과 악천후로 인해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소영이 급보를 받은 건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사단장실에서 차기년도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던 그녀에게 참모가 급히 달려왔어요. 사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제19전 투비행단에서 훈련 중 사고가. 뭐라고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이준혁 소령의 전투기가 산악지형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순간 소영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강인함을 자랑하던 그녀였지만 남편의 사고 소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상황 파악이 먼저였죠. 현재 수색 구조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헬기 편대와 지상팀이 수색 중이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영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단장으로서의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남편을 찾겠다는 의지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전진기지에 도착한 소영은 수색 구조 상황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줄어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전투기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오후 5시경 들려온 보고였습니다. 소영은 헬기를 타고 직접 현장으로 향했어요. 산 중턱에 박힌 전투기의 잔해를 본 순간 그녀는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준혁의 시신은 이틀 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충돌의 충격이 너무 컸던 탓에 그는 즉사한 상태였어요. 소영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는 사단장이었거든요. 준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그저 조용히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작별 인사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급히 달려온 민준이는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그래, 민준아. 아버지는 조국을 지키다가 돌아가셨어. 소영은 아들 앞에서도 강인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 집안의 기둥은 자신뿐이었고 아들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치러졌습니다. 공군 전체가 하나의 전투 비행사를 잃은 슬픔에 잠겼어요. 동료들과 후배들이 모두 참석해 준혁을 마지막으로 배웅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등학생이었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아빠, 왜 이렇게 갑자기? 하지만 소영은 아들 앞에서도 강인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아, 아버지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거야.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야 해. 준혁의 사망으로 그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준이에게는 병역 특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었어요. 일반적인 2년 복무 기간을 6개월 단축하여 1년 6개월만 복무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혜택을 활용하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요. 민준아, 내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야. 대학 진학도 생각해야 하니까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게 좋겠어. 하지만 소영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의 군인 정신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례라는 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 민준이는 건강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일반 병사와 같은 조건에서 복무해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민준이는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해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데 자신만 2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강인하게 버텨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실 거예요. 민준이의 대답에 소영은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컸지만 이런 아들이 있어서 힘이 났어요. 졸업 시즌이 다가오면서 민준이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입학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군 입대라는 또 다른 출발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너 정말 대학 안 가고 바로 군대 가는 거야?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준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응, 어머니 뜻이기도 하고 나도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군대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민준이가 20살이 된 2월에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친 그는 집에서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전공 과목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고 민준이는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소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입대 관련 서류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수강 신청은 멈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는 컴퓨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상시와 다른 무게감을 느꼈지만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내일 학교에 가서 휴학 신청을 해. 그리고 이번 달 안으로 입대 신청을 마무리할 거야. 소영의 말에 민준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직 대학교 1학년인데 내가 20살이 됐으니까 이제 의무를 다할 때가 된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법이지. 민준이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될지는 몰랐거든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입대하거나 아니면 군 복무를 마친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친구들은 대부분. 친구들이 어떻게 하든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야. 너는 군인의 아들이고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해. 소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단장으로서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해온 그녀의 카리스마가 아들 앞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어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는 병역 특례 혜택이 그 얘기는 다시 하지 마. 이미 결정된 일이야. 민준이는 어머니의 결연한 태도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더욱 엄격해졌고 특히 국가관이나 군인 정신에 관한 부분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시는 거예요?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도 이 결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잃은 후 그녀 내면에서는 더욱 강화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는 조국을 지키다가 돌아가셨어. 그분의 아들인 내가 편안하게만 살아간다면 과연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어머니의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거든요. 어머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비라는 게 뭐가 있어? 건강한 몸과 올바른 정신만 있으면 되는 거야. 너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소영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여전히 강했어요. 민준아, 군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곳이 아니야. 거기서 진정한 남자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책임감도 배우고 동료애도 배우고 무엇보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민준이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과연 군대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군대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너는 내 아들이고 이준혁의 아들이야. 우리 집안의 피가 흐르는 내가 못할 리 없어. 소영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민준이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갔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민준이는 입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대학교에 가서 휴학 신청을 했어요. 학과 사무실에서는 갑작스러운 휴학 신청에 놀랐지만 사정을 들은 후에는 이해해줬습니다. 민준아, 군 복무 잘하고 와. 복학할 때까지 내 자리는 그대로 있을 거야. 지도 교수님의 격려 인사에 민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작별 인사도 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민준이의 갑작스러운 입대 소식에 놀랐어요. 야, 너 정말 지금 들어가는 거야? 보통은 졸업하고 가지 않나? 우리 어머니 뜻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너무 이르지 않나? 아직 배울 것도 많은데. 친구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준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입대 전 마지막 주말, 민준이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준혁의 묘비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 저 이번에 군대에 갑니다. 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민준이의 말에 소영도 남편의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가 이제 어른이 됩니다. 저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묘소를 떠나면서 소영은 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민준아, 군대에서는 힘든 일이 많을 거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너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하지 마.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입대일이 다가오면서 민준이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감정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다짐을 세웠어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자.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자. 그리고 진짜 남자로 성장해서 돌아오자. 하지만 그때의 민준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단순히 의지력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현실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현실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입대 전날 밤 민준이는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챙겨준 생필품들과 간단한 의류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민준이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이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2월 말의 쌀쌀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민준이를 태운 버스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버스 안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가득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가방 속에 넣어둔 어머니의 편지를 만져봤습니다. 어젯밤 소영이 직접 써서 건네준 편지였어요. 힘들 때마다 읽어봐.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잊지 마.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사단장까지 오른 어머니였기에 아들이 공군에 입대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는 아직도 자신이 왜 이렇게 서둘러 군대에 와야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드디어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부대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준이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병들, 빨리 집합, 줄 맞춰서. 갑작스럽게 들려온 명령에 민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군복을 입은 교관이 신병들을 향해 큰 소리로 지시하고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모든 신병들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공군 훈련병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이곳에서 공군 군인으로서의 기초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관의 말에 따라 민준이는 다른 신병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공군에 대한 이야기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소 절차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서 개인 물품 점검, 생활관 배정까지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민준이는 같은 생활관에 배정된 동기들과 처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고요. 공대 다니다가 왔어요. 저는 이영호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왔습니다. 서먹서먹한 인사가 오갔지만 모두들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철수는 민준이와 비슷한 나이였고 영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온 형이었어요. 혹시 민준이 부모님도 군인이세요? 뭔가 자세가 다른 것 같은데. 영호의 질문에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네, 어머니가 공군에 계십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저희는 완전 민간인이라 뭔가 어색해요.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식당에서 받은 급식을 먹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던 따뜻한 밥과는 달랐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공군 급식이 다른 군보다 낫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곧바로 교관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거기 식사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대화는 개인 정비 시간에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 순간 민준이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공군이 다른 군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하지만 여기서도 규율과 질서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모든 것이 규칙과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입소 3일째부터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나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부터가 고역이었어요. 민준이는 평소 늦잠을 자는 편이었거든요. 기상, 모두 기상. 교관의 명령에 생활관 전체가 부산해졌습니다. 민준이는 몽롱한 상태에서 급히 일어나 세면을 하고 공군 훈련복으로 갈아입었어요. 10분 안에 집합 완료. 개인 정비 신속히. 시간에 쫓기는 것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재빨리 해야만 했어요. 체력 단련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3km 구보까지. 민준이는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탓에 금세 숨이 차올랐어요. 박민준 훈련병, 페이스를 맞춰서 뛰세요. 동기들과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교관이 뒤처지는 민준이를 향해 지적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었고 민준이만 혼자 뒤떨어져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숨이 차서 제대로 대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민준이는 어떻게든 따라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의 한계는 명확했고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체력 보강이 필요하겠네요. 개인 시간에 추가 운동하세요. 교관의 지적에 민준이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피함과 함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거든요. 오후에는 제식 훈련이 있었습니다. 차렷, 경례, 좌양좌, 우양우 같은 기본 동작들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시간이었어요. 공군의 제식은 다른 군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경례 동작이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공군의 제식은 정확성과 함께 품위를 중시합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공군 군인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관의 설명을 들으며 민준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던 당당하고 우아한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박민준 훈련병, 팔각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민준이는 몇 번이고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교관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야 했거든요.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민준이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대화를 나누는 개인 정비 시간이었어요. 민준아, 여기 생각보다 빡세네. 철수가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훈련을 받으니 모두들 지쳐 보였거든요. 그래도 다른 군보다는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우가 대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온 영우는 그나마 의젓해 보였거든요. 형, 여기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네요. 민준이가 영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처음이니까 더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공군은 특히 기술 위주라서 나중에는 전문 분야 교육도 받게 될 거고, 저는 가끔 집 생각이 나요. 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마음이었지만 입 밖으로 내는 건 철수가 처음이었어요. 그런 생각은 당연해. 하지만 여기 온 이상 끝까지 해내야지. 영호의 말에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공군 사단장이라는 사실이 민준이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훈련소 생활 2주째가 되어서야 민준이는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력도 늘었고 제식 동작도 익숙해졌어요. 공군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도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본 군사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그곳에서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현실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훈련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민준이는 나름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기들과의 유대감도 형성되었고 훈련 성적도 중간 이상은 되었거든요. 드디어 수료하는구나. 이제 진짜 부대로 가는 거야. 철수의 말에 민준이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대에서도 잘 해내고 싶었어요. 기본 군사 훈련을 마친 민준이가 배치받은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공군 제25전 투비행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근무했던 부대와는 다른 곳이었지만 똑같이 F-16 전투기가 배치된 부대였어요. 버스에서 내려 부대 정문을 바라본 민준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느껴지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신병들 집합. 자대에 도착하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훈련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좀 더 거칠고 위압적이었어요. 민준이는 다른 신병들과 함께 급히 줄을 맞춰 섰습니다. 나는 이병장 최민석이다. 앞으로 너희들 신병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니까 잘 알아둬. 최병장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특히 눈빛이 매서웠어요. 신병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훈련소가 아니야. 진짜 부대지.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배운 것 따위는 다 잊어버려. 여기서는 내 방식대로 해야 돼. 최병장의 말에 민준이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그래도 교관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행동했는데 여기서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박민준. 갑작스럽게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민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 부모 중에 군인 있다고 했지? 네, 어머니가 공군에 계십니다. 계급이 뭐야?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사단장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심지어 최 병장도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단장이라고? 어느 부대? 제16작전 사령부입니다. 최 병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것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거슬리는 기분도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알겠어. 어쨌든 여기서는 신병이니까 그것만 알아둬. 그날부터 민준이의 부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생활관은 훈련소보다 자유로웠지만 상하 관계는 더욱 복잡했어요. 훈련소에서는 교관과 훈련병이라는 명확한 구분이 있었지만 자대에서는 기수별로 세세한 서열이 나뉘어 있었거든요. 민준이가 배정받은 생활관에는 같은 기수 신병 5명과 선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고참인 일병 김상현부터 시작해서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선임들이 있었어요. 신병들, 여기서는 규칙이 있어. 선임들 말은 절대 복종이고 모든 일은 신병들이 해야 돼. 알겠어? 김상현 일병의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훈련소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시들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선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한 건 자대 배치 일주일째였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난 후 개인 정비 시간이었는데 최 병장이 신병들을 불러 세웠어요. 야, 신병들. 내 개인 업무 좀 도와줘야겠어. 무슨 업무입니까? 민준이가 물었지만 최 병장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 방 청소하고 빨래도 해줘야겠어. 그리고 내 PX 심부름도. 민준이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일이지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신병들은 이미 익숙한 듯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민준, 너는 뭐 하고 있어? 빨리 움직여. 그런데 이런 일이 정당한 건가요? 민준이의 질문에 최 병장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사단장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여기서는 그런 거 없어. 최 병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모두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지금부터 너는 다른 애들보다 2배로 일해. 알겠어? 그날부터 민준이에 대한 최 병장의 태도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큰 소리로 질책했고 다른 신병들보다 더 많은 일을 시켰어요. 박민준, 화장실 청소 다시 해. 이게 뭐야?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뭐야? 크게 대답해.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단장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거든요. 다른 선임들도 최 병장의 눈치를 보며 민준이를 더욱 까다롭게 대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최 병장은 민준이에게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했고 다른 신병들 앞에서 굴욕을 주는 일도 잦아졌어요. 야, 박민준. 너 사단장 아들 맞지? 그럼 좀 똑똑하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똑똑한 척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민준이는 매일 밤 잠자리에서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거든요. 어머니는 군대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것이라 했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는 동기인 철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응, 좀 그래. 최 병장이 너한테만 유독 심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아? 민준이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사단장이라는 사실 때문인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거든요. 잘 모르겠어. 그냥 적응이 안 되나 봐. 혹시 집에 연락해서 도움 요청해 볼 생각은 없어? 철수의 제안에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하지만 상황은 민준이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최 병장의 괴롭힘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고 다른 선임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어느 날 밤 최 병장이 민준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민준, 너 정말 적응 못하겠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야? 그러면서 최 병장은 민준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민준이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일어나, 빨리. 민준이가 일어나려는 순간 최 병장의 발이 그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그리 세지 않았지만 분명한 폭력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정신 차리겠어? 그날부터 민준이에 대한 물리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지만 민준이의 몸과 마음에는 상처가 쌓여갔어요. 민준이는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몸 곳곳에는 멍자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단장의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고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준이의 첫 신병휴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대 배치 후 2달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모두 집에 갈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민준이만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야, 민준아, 휴가 나가면 뭐 할 거야? 철수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그는 벌써부터 집에서 먹을 음식들을 나열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글쎄, 그냥 쉬어야지. 민준이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사실 그는 어머니와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지난 2달 동안 겪은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너 왜 그래? 집에 가는 게 싫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민준이는 거짓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기들에게조차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휴가를 나가기 전날 밤 최 병장이 또다시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다른 신병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어요. 박민준, 휴가 나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야?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최 병장의 목소리는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할 예정입니다. 똑똑하네.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최 병장의 눈빛이 위협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사단장님께 이상한 얘기 들어가면 너도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드디어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가방을 메고 부대 정문을 나섰어요. 2달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민준이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유로워 보였고 자신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건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하지만 왠지 편안함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어머니 소영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거든요.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군대식 말투가 나오는 자신이 이상했어요. 민준아, 많이 힘들었지? 얼굴이 많이 빠졌네. 소영은 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입대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살도 빠지고 무엇보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 밥은 잘 먹고 있어? 네, 잘 먹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최대한 태연한 척 했지만 어머니의 예리한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영은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부대 생활은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선임들이나 간부들은 어떻고? 어머니의 질문에 민준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최 병장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다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 다행이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소영의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소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지만 왠지 입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어. 부대에서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네,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는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식욕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민준아, 부대에서 특별히 배우는 것 있어? 항공기 정비 관련 업무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 공군담대.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실제로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근무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해 줬어요. 어머니도 요즘 바쁘시죠? 그렇지. 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야. 특히 내가 군 복무를 하고 있으니까 더욱 자랑스럽고. 어머니의 말에 민준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말이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혹시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죠? 무슨 소리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소영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민준이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그날 밤 민준이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방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입대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거울을 보며 옷을 갈아입는데 몸 곳곳에 있는 멍자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행히 옷으로 가려지는 부분들이었지만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이걸 보시면. 민준이는 급히 긴팔옷을 입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저녁에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 부대 생활에 대해서. 네, 알겠어요. 민준이는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어떻게 넘길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낮 시간 동안 민준이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자유시간이었지만 마음껏 즐길 수가 없었어요. 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졌거든요. 저녁이 되어 어머니가 퇴근했습니다. 소영은 하루 종일 아들 생각을 하며
걱정했던 듯 보였어요. 민준아,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쉬었어요. 그래, 많이 쉬어야지. 하지만 소영의 눈빛에는 뭔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지휘관으로서 아들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소영은 민준이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부대에서 정말 아무 문제 없어? 어머니의 직접적인 질문에 민준이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야위었을까? 그리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고 소영의 관찰력은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민준이는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휴가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하는 민준이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일 부대 들어가는 시간이 몇 시지? 저녁 6시까지 복귀해야 합니다. 그럼 오후에 배웅해 줄게.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소영의 따뜻한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다시 그 지옥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어머니, 혹시 제가 군 생활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민준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냥 가끔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소영은 아들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입대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단순히 군 생활로 인한 변화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혹시 부대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어머니의 직감적인 질문에 민준이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났어요.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냥 엄마 직감이야.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소영의 말에 민준이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적응하느라 좀 힘들었을 뿐이에요. 민준이가 부인하자 소영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져만 갔어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방에서 내일 부대에 가져갈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챙겨준 간식들과 속옷 등을 가방에 넣으면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잠시 나와줄래? 네, 나갑니다. 민준이가 거실로 나가자 소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준이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민준아, 엄마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의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파왔어요. 만약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엄마에게 말해줘. 군인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그냥 내 엄마로서 들어줄 테니까. 소영의 따뜻한 말에 민준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하지만 결국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좀 외로웠을 뿐이에요. 소영은 아들의 대답에 실망했지만 억지로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 알겠어.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약속해.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드디어 부대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일찍 퇴근했어요. 민준아, 준비 다 됐어? 네, 다 준비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민준이는 부대로 가는 버스에 올라야 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언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는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래? 울 것까지는 없잖아. 소영도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뭔가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민준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정말 힘든 일 없어? 어머니의 간절한 질문에 민준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다음에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작아져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민준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사랑을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거든요. 부대로 돌아가는 내내 민준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간의 휴가로 잠시 숨통이 트였지만 다시 그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저녁 6시 민준이는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익숙한 부대의 모습이 보였지만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생활관에 들어서자 다른 동기들이 반겨줬습니다. 민준아, 휴가 잘 다녀왔어? 응, 잘 다녀왔어. 하지만 민준이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곧 일상이 시작될 것이고 그 일상이 얼마나 힘들지 뻔했거든요. 그날 밤 점호가 끝난 후 최 병장이 휴가 다녀온 신병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휴가 잘 다녀왔지?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야. 최 병장의 말에 민준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더욱 두려웠어요. 특히 박민준, 너는 엄마한테 별말 안 했겠지? 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잘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 그날부터 민준이의 지옥 같은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휴가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 큰 괴로움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민준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체중은 계속 줄어들었고 멍자국은 더욱 늘어났어요. 동기들도 민준이의 변화를 알아챘지만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민준이의 상태는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최 병장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고 다른 선임들도 이제는 공공연하게 민준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체중은 계속 줄어들었고 멍자국은 옷으로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준이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뺨은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어머니가 보신다면 그 순간 민준이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실망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이 더 큰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외박 허가를 받은 민준이는 망설임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방문이 될 예정이었어요. 사실 연락할 용기도 없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오후 3시경 집에 도착한 민준이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집에 있었어요. 민준아, 왜 연락도 안 하고? 소영이 놀라며 맞이했지만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한 달 전 휴가 때와 비교해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민준아, 너 왜 이렇게 됐어?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에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해서 이렇게 돼? 민준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소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으로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일순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말해봐, 민준아. 엄마가 다 들어줄게.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민준이는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몸이 떨렸거든요. 소영은 급히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아들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말라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괜찮아, 민준아. 천천히 말해봐. 어머니의 품에서 민준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울음이 어느 정도 그치자 소영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자세히.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부대에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힘든데? 선임들이 저한테만 너무 심하게 해요. 맞기도 하고. 민준이의 고백에 소영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사단장으로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즉시 알 수 있었거든요. 뭐라고? 너를 때렸다고? 네. 그리고 온갖 자비를 시키고 욕도 하고. 민준이가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병장의 괴롭힘, 다른 선임들의 방관, 그리고 자신이 겪어온 모든 고통들을 말이에요. 소영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민준아, 어디 다친 곳은 없어? 몸에 상처 있으면 보여줘. 어머니. 민준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몸 곳곳에 있는 멍자국들이 드러나자 소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야? 이걸 언제부터 당한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2달 정도 됐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약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소영은 아들을 다시 안아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민준아, 어머니가 해결해 줄게.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나서시면 제가 더 힘들어질 수도.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어머니를 믿어봐.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겪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새벽까지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아들의 부대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소영은 공군 정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사단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민준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를 믿어. 더 이상 내가 고통받게 두지 않을 거야. 오전 9시 소영은 제25전 투비행단에 도착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신분을 밝히자 경비병은 깜짝 놀라며 급히 보고했어요. 사단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순식간에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부대장이 급히 달려와 인사했어요. 사단장님,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즉시 면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민석 이병장도 불러주세요. 부대장실에서 소영은 민준이가 겪은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대장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아들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 소영은 민준이의 멍자국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부대장은 사진들을 보며 경악했어요.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최병장이 불려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단장과 대면하게 된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최민석 이병장입니다. 앉으세요. 소영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병장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최 이병장, 박민준 훈련병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해보세요.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최병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소영은 즉시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병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고 부대 내 전면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장의 약속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소영은 민준이와 단둘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준아, 이제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모든 걸 해결했어.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민준아,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에게 말해줘.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몇 달 후 민준이는 완전히 달라진 부대에서 새로운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조리는 사라졌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민준이도 건강을 회복하며 모범적인 군인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저녁을 앞둔 어느 날 민준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민준아. 너는 어려움을 이겨낸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야. 민준이의 경험은 그 후 공군 전체의 부조리 척결과 병영 문화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만들어낸 용기 있는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아버지가 꿈꾸었던 명예로운 군인 정신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졌고 가족의 사랑과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